나의 뇌를 속여 자기관리 잘하기. 제임스 클리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관리가 부족한 건 성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약하고 부끄러운 결함이고 어떤 사람은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못 타고나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 관점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관리라는 건 사실 인간의 뇌가 작동하도록 설계된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신경생물학적 사실이에요. 뇌는 장기 목표, 추상적인 타깃, 영웅적인 자기 통제를 최우선으로 두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뇌가 진화한 목적은 딱 하나, 당장 살아남는 것이었죠.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에너지를 아끼고 빠른 보상을 찾고 불필요한 노력을 피하도록 적응해왔습니다. 즉, 쉽게 말해 여러분의 뇌는 헬스장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서 여러분이 소파에 눕기를 원해요. 글을 쓰거나 공부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도파민이 더 빨리 오는 틱톡을 켜길 원하죠. 이건 결함이 아니라 그냥 생물학이에요. 문제는 현대 사회가 정반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잘 살려면 우리는 규칙적이고 생산적이고 꾸준해야 한다고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뇌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한쪽에는 게으른 수렵 채집인처럼 행동하도록 빚어진 뇌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집중력 있고 회복 탄력성 높은 슈퍼컴퓨터 같은 행동을 요구하는 세상이 있어요. 의지력으로 억지로 자기관리를 밀어붙인다는 건 사실 수백만 년짜리 진화 프로그램을 몇 마디 동기부여 문장으로 이겨보겠다는 시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뻔하죠. 안 됩니다. 적어도 오래는 못 가요.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현대 인간 행동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말합니다. 진짜 자기관리는 억지에서 나오지 않아요. 설계에서 나옵니다. 늘 꾸준해 보이는 사람들, 정말 자기관리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더 강하거나 더 의욕적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올바른 행동이 쉽고 자동으로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뇌와 싸우지 않아요. 뇌를 다루는 겁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우리는 자기관리라는 환상을 해체하고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던 실수들을 드러내고 함께 새로운 방식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 볼 거예요. 더 똑똑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요. 미루는 자신이 약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가 싫어졌던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법이 틀렸던 것뿐이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맞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기관리라는 개념은 이론상 단순해 보이죠. 정말 원하면 된다. 집중하고 유혹을 참아라. 하지만 인간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단순하고 순진한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여러분의 장기 목표에 관심이 없거든요. 뇌가 관심 있는 건 생존, 편안함, 에너지 효율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뇌와 충돌하며 살게 됩니다. 인류 진화의 대부분 동안 조상들은 자원이 부족한 거친 환경에서 살았고 우선순위는 내일까지 살아남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우선하도록 진화했어요. 지금 먹는 게 나중을 위해 저장하는 것보다 중요했고, 더 자는 게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안전했고, 노력을 피하는 건 결정적 순간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뇌는 세대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즐겁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길을 선택하도록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프로그램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도 그대로 돌아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 헬스장에 가려고 하면 뇌는 그걸 편안함과 에너지 절약을 위협하는 일로 해석합니다. 노트북을 열고 공부하거나 프로젝트를 하려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뇌는 잠깐만 SNS 한 번 볼까를 제한합니다. SNS는 즐거움이 즉각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거의 확실하거든요. 헬스장 가기, 기술서를 읽기, 글쓰기, 이런 건 즉각 보상 없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뇌는 그걸 싫어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효율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더 좋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에너지가 덜 드는 것을 고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용이성이라고 부르죠. 뇌가 항상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의식적으로 결정하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문제는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설계의 충돌이에요. 뇌는 살아남고 기분 좋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죠.
이 두 목표가 화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좌절하고 지치고 실패한 기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이걸 정말 잘 요약했죠. 동기부여는 과대평가됐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즉, 계속 의지력에만 기대야 한다면 여러분은 뇌의 자연스러운 구조와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반드시 져요.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이기거든요. 피곤해지면 뇌는 자동 모드로 돌아가고 자동 모드는 늘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진짜로 변하고 싶다면 첫 단계는 더 노력하기가 아닙니다. 첫 단계는 상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뇌가 억지 자기관리 시도를 방해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문제가 나가 아니라 내가 사는 환경이라면 어떨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왜 환경이 사실상 행동의 진짜 설계자인지, 그리고 그 환경을 어떻게 내 편으로 조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된다면 저희 마음온도 사색연구소의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선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뇌가 가장 쉬운 길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았으니 그 선택이 실제로 벌어지는 진짜 전장, 바로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통제가 내면의 힘, 일종의 도덕적 근육이라고 믿습니다. 강화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제임스 클리어가 말한 진실은 훨씬 불편합니다. 자기 통제는 매우 취약하고 형편없는 환경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욕도 있고 결심도 있고 삶을 바꿀 준비도 됐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운동복은 서랍맨 아래 구겨져 있고 운동화는 차 트렁크에 있고 밖은 춥고 침대에서 세 걸음이면 소파가 있고 손에는 폰이 들려 있고 인스타그램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좋은 것 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쉽고 당장 가능한 것 대 숨겨져 있고 번거로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봤듯 뇌는 항상 더 적은 노력이 드는 쪽을 택합니다. 여기가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은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반대 행동을 부추기는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관리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꾼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선택 설계라는 것입니다. 클리어가 말한 이 개념은 인간 행동이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접근하기 쉬우며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힘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 공학의 문제죠.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클리어가 인용한 한 연구에서 구내식당에서 물병을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 놓기만 했는데도 별다른 캠페인이나 금지 없이 물 섭취가 늘고 탄산음료 섭취가 줄었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환경이 바뀐 겁니다. 결정이 더 쉬워졌고 건강한 선택이 가장 단순한 선택이 되면 뇌는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갑니다. 이걸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더 읽고 싶나요? 책을 서랍에 넣지 말고 침대 위에 올려두세요. 폰 때문에 자꾸 산만해지나요? 알림을 꺼요. 기기를 숨기세요. 차단 앱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고 싶나요? 침대 옆에 운동복을 미리 꺼내두세요. 마치 함정을 설치하듯이요. 이번엔 게으름에 대한 함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관리는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준비에서 나옵니다.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더 강한 게 아닙니다. 자기 공간, 의식, 반복적인 일상, 트리거를 더 똑똑하게 세팅할 뿐이죠. 올바른 환경이 갖춰지면 좋은 행동은 거의 필연에 가까워진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들은 동기에 의존하지 않아요. 나쁜 선택보다 좋은 선택이 에너지 덜 들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자기 통제에 의존하는 걸 멈추고 여러분의 환경을 내 마음을 설계하는 엔지니어처럼 디자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행동도 환경에 잘 고정되면 내일은 자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환경에서 장애물을 치우는 수준을 넘어 뇌가 이미 자동으로 돌리는 습관을 해킹할 수 있다면요. 그걸 다음 파트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습관 쌓기라는 개념으로 기존 행동 루프를 가로채서 자기관리의 동맹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첫째, 뇌는 생물학적으로 노력을 피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둘째, 환경은 의지력보다 훨씬 강하게 행동을 만든다. 그럼 질문이 남죠. 실제로 어떻게 좋은 습관을 자동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동기라는 불안정하고 약한 자원에 기대지 않고 의도에서 실행으로 어떻게 넘어가죠? 답은
제임스 클리어가 소개한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에 있습니다. 습관 쌓기. 인간 뇌는 습관 루프로 움직입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단서, 루틴, 보상. 그리고 이 루프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해도 이미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죠. 소파에 앉으면 폰을 확인하죠. 부엌에 들어가면 커피를 마시죠. 이런 행동들은 이미 자동 구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력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습관 쌓기는 간단하지만 정말 똑똑한 제안이에요. 새 습관을 0에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존 습관에 연결하라는 겁니다. 이미 뇌에 뿌리내린 단서를 이용해 새로운 행동을 훨씬 적은 저항으로 심는 거죠. 예를 들어 양치라는 자동 습관 뒤에 2분 명상을 붙입니다. 아침을 준비한 뒤에는 일기 한 페이지를 씁니다. 현관문을 잠근 뒤에는 오늘의 집중 학원을 한 문장 말합니다. 이런 순서는 일종의 신경적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뇌는 기존 행동과 새 행동을 자동으로 연결하기 시작해요. 즉, 자동 루틴을 가로채서 자기 관리를 해킹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잘 먹히는가? 가장 큰 장벽, 바로 시작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시작하는 데 드는 정신 에너지가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훨씬 큽니다. 한번 움직이기만 하면 관성이 여러분 편이 됩니다. 습관 쌓기는 추진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의지력보다 추진력이 장기적으로 행동을 유지시킵니다. 다만 주의가 필요해요.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 습관이나 아무데나 쌓으면 안 됩니다. 새 행동은 짧아야 합니다. 2분 안에 끝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더 읽기가 아니라 한 페이지 읽기처럼요. 또 즉시 일어나야 합니다. 앞 습관이 끝나자마자 텀없이 바로요. 이 논리대로 가면 자기 관리가 필연이 되는 정신적 트랙을 만들게 됩니다. 할까 말까를 더 이상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몸이 그냥 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의심이 올라오기 전에, 게으름이 스며들기 전에, 핑계가 설득하기 전에 올바른 행동이 먼저 실행되는 상태.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작은 스택이 시간이 지나며 기하급수적으로 쌓인다는 점이에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단단한 루틴이 됩니다. 돌아보면 연결된 미세 습관들 위에 삶 전체가 새로 세워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다면 왜 사람들은 뭘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미룰까요? 답은 아주 핵심적인 개념에 있습니다.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설계가 잘못된 결과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흔한 믿음을 부수고 왜 습관이 실패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동 변화에 보이지 않는 4가지 법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루기라는 단어는 무게가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루기는 실패, 약함, 야망 부족과 연결돼요. 나 너무 게을러, 난 정리가 안 돼 같은 말을 흔히 하죠. 하지만 이 서사는 완전히 잘못됐고 더 나쁘게는 자기 파괴적입니다. 제임스 클리어에 따르면 미루기는 성격 결함도 아니고 게으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미루기는 증상이에요. 여러분의 환경, 습관, 시스템이 잘못 설계되어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미룰 때는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구조에서는 행동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들고 매력이 없고 즉각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듯 뇌는 빠른 보상을 기준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뇌는 어렵고 지루하고 오래 걸리고 뚜렷한 만족이 없는 과제를 피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는 집중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얻는 보상 지식은 미래에나 쓸 수 있는 추상적인 보상입니다. 반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켜면 노력 없이 즉각 보상이 오고 자극도 다양하죠. 뇌 입장에서는 선택이 너무 명확합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학의 문제예요. 여기서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이 등장합니다. 클리어는 어떤 습관이든 유지하기 쉽게 만드는 기둥이라고 말하죠. 분명하게 만들어라. 원하는 습관이 안 보이거나 시야 바뀌면 잊힙니다. 뇌는 계속 상기가 필요해요.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기대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연결하거나 과정을 더 가볍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만들어라. 마찰 또는 장벽이 클수록 실행 확률은 떨어집니다.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한 형태까지 줄이세요.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끝냈다는 보상감이 있어야
뇌가 습관에 애착을 만듭니다.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 매일 밤 공부 습관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이렇다면 어떨까요? 교재는 가방 맨 아래에 처박혀 있고, 책상은 잡동사니로 어질러져 있고, TV는 켜져 있고, 게다가 계획은 1시간 통째로 쉬는 시간 없이입니다. 기록도 없고 보상도 없죠. 결과는 폰을 집어들고 틱톡을 스크롤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죠. 다음 날 또 실패합니다. 이번엔 같은 습관을 4가지 법칙으로 바꿔봅시다. 교재를 이미 꺼내 책상 위에 펼쳐둡니다. 분명하게 좋아하는 음료나 편안한 음악을 곁들입니다. 매력적으로 처음엔 딱 5분만 같은 아주 작은 목표로 시작합니다. 쉽게 끝나면 앱이나 보드에 체크하고 드라마 한 편 같은 작은 보상을 줍니다. 만족스럽게. 차이가 보이죠? 사람이 더 나아진 게 아닙니다. 그냥 올바른 행동을 설계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시스템이 엉망이면 자기관리는 환상이고, 시스템이 잘 설계되면 자기관리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걸 배운 겁니다. 이 관점에서 미루기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라 경고등이 됩니다. 뭔가를 피하고 싶어질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행동은 눈에 보이나? 충분히 매력적인가? 시작하기 쉬운가? 보상이 있나?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여러분에게 있는 건 자기관리 문제가 아니라 설계 문제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법칙들을 꾸준히 적용하면 미루기가 거의 힘 안 들이고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억지로 나를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흐름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다 이해는 돼. 그래도 난 이런 걸 싫어해. 일찍 일어나기 싫고 글쓰기 공부 훈련 다 싫어. 그래서 관점을 바꿔줄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관리를 좋아하지 않아도 자기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다음 파트에서 과정을 좋아해야만 결과를 낸다는 신화 또는 믿음을 깨볼 거예요. 가장 꾸준한 사람들이 루틴에 열정적이어서가 아니라 행동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꾸준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생산성 문화에는 아주 인기 많고 동시에 아주 위험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과정을 즐겨야 자기관리하는 사람이 된다. 루틴과 사랑에 빠져라. 여정을 사랑해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평생 하루도 일한 게 아니다. 듣기 좋고 감동적이지만 사실은 거짓입니다. 게다가 구덩이에서 올라오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동기를 꺾는 말이 되기도 해요. 진실은 거칠지만 그만큼 해방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관리를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피할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엄청 생산적인 사람들은 매일 아침 해야 할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제가 신나지도 않아요. 건강한 습관을 지킬 무한한 에너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건 기분이 어떻든 올바른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모든 걸 바꿉니다. 예를 들어 아침 러닝 습관을 만들고 싶다고 해요. 이유도 좋습니다. 건강, 몸매, 에너지, 자기관리. 그런데 10일 중 9일은 일어나서 뛰고 싶지 않을 겁니다. 몸은 더 자고 싶고 머리는 핑계를 찾아요.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습관은 또 죽습니다.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시다. 자기 전에 러닝화와 운동복을 침대 옆에 꺼내둡니다. 알람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 반드시 일어나야 끌 수 있게 만들어요. 알람을 끄는 순간 바로 재생되는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합니다. 6시 30분에 모퉁이에서 기다리는 러닝 파트너도 있어요. 코스도 이미 정해져 있고 끝나고 먹을 가벼운 아침까지 준비돼 있죠.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러닝이 더 즐거워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죠. 하지만 마찰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구조를 엄청나게 강화해서 러닝이 오히려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이 된 겁니다. 욕구가 생기기 전에 결정이 끝난 거예요. 이게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욕구에 의존하지 않아요. 기분이 최악인 날에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목표는 자기관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행동이 자동화되고 루틴에 통합돼서 실행하는 게 피하는 것보다 덜 힘들어지는 상태, 그걸 만드는 겁니다. 이게 동기의 영역과 시스템의 영역의 차이입니다. 동기의 영역에서는 모든 게 기분, 에너지, 순간의 열정에 달려 있어요. 시스템의 영역에서는 행동이 자동입니다. 기본값이에요. 그냥 하는 게 당연한 선택이 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이걸 아주 냉정하게 요약하죠. 당신은 목표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시스템 수준까지 떨어진다. 즉,
미래를 결정하는 건 의도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입니다. 습관이 더 자동화될수록 여러분은 동기라는 불안정한 자원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 난 루틴이 싫어, 난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싫어는 더 이상 유효한 변명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런 걸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삶 속에 너무 잘 통합시켜서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가 되게 만들면 됩니다. 정체성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관리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자기관리는 내가 누구라고 믿는가의 반영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진짜 변화가 억지로 다르게 행동할 때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는 걸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삶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요. 여기까지 오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자기관리라고 부르는 건 타고난 미덕도 소수만 가진 신비한 재능도 아닙니다. 자기관리는 사실 잘 설계된 시스템, 의도적인 환경, 단단한 정체성이 만나서 생기는 부산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요소들이 정렬되면 자기관리하는 행동은 끊임없는 투쟁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깊고 구조적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습관, 루틴, 행동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게 변화의 핵심이에요. 제임스 클리어는 행동 변화의 가장 깊은 수준은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되기로 선택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순환 구조죠.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는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매일의 선택은 새로운 정체성을 향한 확언의 한 표입니다. 하기 싫어도 운동을 한 번 했다면, 피드를 스크롤하는 대신 책을 펼쳤다면, 단 2분이라도 실행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동기부여 영상, 어떤 기술, 어떤 거창한 계획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단지 다르게 행동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 진짜 자기관리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게임을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운 마음의 반영일 뿐이에요. 자기 뇌와 싸우는 걸 멈추고 올바른 행동이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이 되게 설계한 사람의 반영. 힘으로 이기려는 게 아니라 구조로 이기는 법을 이해한 사람의 반영입니다. 여기까지 온 여러분 앞에는 이제 진짜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약해서 그래라고 계속 자책할 수도 있고, 오늘부터 자기관리를 필연으로 만드는 환경, 습관,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동기를 기다리는 걸 멈추세요. 무한한 의지력이 없다고 스스로를 벌주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시스템이 대신 일하도록 충분히 일관성만 가지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다시 설계할 첫 번째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글로 적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새로운 정체성에 던지는 한 표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자기관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줬다면 마음온도 사색연구소의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채널은 흔한 문구를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 더 깊게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